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장 시작 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제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 자, 숲보다 나무를 보자라고 그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점이 개인적으로 아마 올해 1월, 12월, 작년 12월 혹은 올해 1월 정도부터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시각은 바뀌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저 또한 그 뭐 계속 제 방송이나 아니면은 어, 이, 이 블로그 등을 계속 보셨다면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봅니다. 뭐 박스권이죠.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박스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빠질 때는 결국엔 숲보다 나무를 봐야 돼요. 숲보다 나무를 보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는 게 조금 더 우위고요. 코스피 철저하게 뭐 박스권에 갇혀져 있죠. 그런데 코스닥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쯤을 말씀드렸죠. 950에서 960 정도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고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입니다. 뭐 865포인트, 870포인트, 860포인트 안팎 정도를 갖다가 저점으로 두고 코스닥 또한 박스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좀 있겠죠. 물론 떨어질 때는 또 충격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국내 증시든 아니면은 미국 글로벌 증시든 미국 증시라고 부르죠. 미국 증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이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그 나스닥인데 나스닥 또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여기서 때려 맞을 거예요, 두들겨 맞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숲보다는 나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숲보다는 나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펀드 플로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펀드 플로우를 보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펀드 플로우도요. 전체 선진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었어요.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었는데 신흥시장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었죠. 지난해 언제였습니까? 지난해 한 5, 6월께 정도, 한 6, 7월께 정도부터 자금이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렇게 유입된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는 오질 않고 있죠. 우리나라만 안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해 한 11월, 12월 달까지 그 대만 증시가 좋았어요. 대만 증시가 좋았는데 올해 1월부터는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대부분 다 이 원자재,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그런 증시들은요 견고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다 떨어지느냐? 다 순유출하느냐? 아닙니다. 선주시장에서도 몇몇 섹터들로는 강하게 지금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머티리얼즈. 말 그대로 뭐 소재죠, 소재. 뭐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구글, 페이팔이래,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플랫폼이스죠. 이런 그 대표적인 이런 섹터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지난해 한 중후반기부터 계속 깔렸어요. 밑으로 계속 까이고 있습니다. 펀드가 순유출입니다. 그런 쪽 들어가면 안 되죠. 저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죠?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명확하게 보이냐면,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코로나로 돈 번 기업들, 언택트 기업들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더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더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이 최근 들어가지고 순유출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둔화, 그 이후에 경기 둔화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순유출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하나 이런 소재나 원자재와 같은 그런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시클리컬 쪽이 또 있고요.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제약 및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쪽 부분은요. 지속적으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미국 증시도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숲보다는 나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숲보다는 나무를. 자, 지난주 21일과 22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부담,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였던가요? 인수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필요자금 중에서 절반가량은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그러니까 테슬라 지분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수급적 문제가 생겼죠.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테슬라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급적 이슈 때문에 시장을 꺾는데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의 좀 사실은 기존 의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6월 달에 0.75%포인트 6월과 7월 달에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강하게 조정을 받았죠.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장은 아무래도 뭐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숲보다는 안전하게 나무를 투투만 나무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탈세계화, 탈세계화. 이거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3대 안보죠. 3대 안보. 개인적으로 3대 안보라기보다는 저는 4대 안보라고 보는데 지금 이 4대 안보 중에서 하나는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3+1의 안보가 있어요. 그 안보들 4가지 안보가 뭐죠? 바로 에너지, 그죠? 에너지 안보,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 안보요. 국방 안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량 안보, 그죠? 식량 안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바로 반도체 안보예요. 반도체 안보입니다. 자, 이 탈세계화 정책, 밸류체인망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이 에너지, 국방, 그 다음에 식량 부분은 사람의 인간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영역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식량 안보, 그죠?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에너지나 국방보다는 식량 부분일 거예요. 식량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더욱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식량이. 자, 하나
에너지나 국방 안보도 지속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탈세계화 정책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어떤 1차적인 그런 유행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마 여기와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은 언론사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분명히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걸로 촉발된 그러한 그, 그, 그 이슈들, 뭐 국방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어떤 계약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탈원전 그리고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린플레이션 그죠? 이 그린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죠? 그 기존 석탄, 그러니까 석탄이 아니라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 이 화석 연료를 갖다가 한편으로는 쓸 수밖에 없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부분에 대한 투자를 또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뭐 식량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가지고 될까요? 이미 엎어진 물이죠. 거기다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나 아직도 라니뇨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의 대규모 곡창지대에서 몇몇 곡물들은 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부처, 행정기관들, 미국이나 이런 행정기관들이 곡물가에 대한 추가 인상과 상승과 그리고 식량 부족 등에 대한 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머티리얼 즉 소재 쪽 부분에 대한 펀드 플로우를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시클리컬 쪽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리오프닝. 근데 이 리오프닝이요, 잘 보셔야 돼요. 리오프닝이. 왜 리오프닝이 잘 보셔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미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 주가 이상을 회복한 애들도 많아요. 밸류단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밸류단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업 구조를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항공주 뭐 여행이 폭주한다 뭐 그럼 가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다라고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물론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건 일단 지켜봐야겠죠. 아직 모르는 거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노출이 돼 있죠. 항상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유류비, 항공유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공주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든지 밸류 부분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향후 소비 둔화 부분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해외와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노출도가 심하죠. 해외 여행객들 카지노를 즐기는 그러한 VIP들이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연관을 가져서 섹터를 갖다가 찾으셔야지 아무 섹터나 가지고 리오프닝이니까 잡아야지 라고 하면 골치 아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즉 개인적으로는 리오프닝 그 다음에 시클리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은 그 시클리컬 중에서 이미 여기 부분이죠. 이 탈세계화 정책, 3대 안보축, 반도체까지 4대 안보축인데 사실은 전에는 식량 안보까지는 넣지는 않았어요. 식량 안보까지 넣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에너지, 국방, 그 다음에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나중에 보자 라고 했는데 식량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쟁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5월 초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휴전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많이 예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5월 말까지만 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른다고 그러죠. 지금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식량도 단순하게 그냥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많이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 많이 빠졌다는 숲을 보는 방식이죠. 투자 전략이죠. 숲을 보는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은 숲을 보기보다는 철저히 나무에 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실적이 무기인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부 IT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모빌리티, 자동차 모빌리티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쓰이죠. 실적이 무기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무기, 확실히 실적만큼은 끝내준다. 라는 거. 아니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리오프닝, 그 다음에 세계화, 탈세계화, 여기에 맞춘 3대 안보 부분, 그리고 시클리컬 일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5월 FOMC 끝나봐야 알겠죠. 조금 좀 안정화될 수 있지만 바로 이어서 항상 45일 뒤에 FOMC가 항상 열리기 때문에 6월 FOMC까지 갈지 5월 FOMC에서 쫑날지 반등을 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게 어렵게 나와도 결국엔 박스권, 그런데 잘만 풀리면은 뭐 그때부터 숲을 봐도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숲을 보는 시점은 아직 더 남지 않았나,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